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이번 문제는 유체역학, 즉 단위 조작이죠. 이제 기사에서는 단위 공정관리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화공직 9급에서는 화학공학 일반에 해당되고 화공직 7급에서는 전달 현상에 해당되죠. 베르누이 방정식 관련돼서 묻고 있는 문제인데 참고로 베르누이 방정식은 이런 유체역학 파트 같은 경우는 프랭클리 스피킹 솔직히 말해서 그 기계공학의 그 대학 기본서들이 사실은 좀 디테일해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 1타 화공에도 제가 대학 기본서들 추천한다고 올려놨는데 웰티나 버드나 맥케이브나 보면 좀 러프하게 이렇게 설명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체역학을 좀 깊게 조금 이해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여기다 좀 적어놨는데 이제 번역서가 있어요. 선생님이 검토해 보면 화이트, 그다음에 센겔은 많이 들어봤죠. 그다음에 문손. 그래서 화이트나 센겔이나 문손 이쪽 책들이 저자 이름이에요. 책 이름은 유체역학 플루이드 미케닉스고 그래서 요거를 좀 추천합니다. 우리 쪽에서는 유체역학 관련돼서 화공 유체역학은 바이블 책이 뭐예요? 두 권 있죠. 너버스 책하고 그 다음에 윌키스 그죠? 그래서 너버스 책과 윌키스 책을 우리는 화공 유체역학 많이 보죠. 뭐 당연히 맥케이브 책, 웰티 버드 다 함께 보고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는 좀 쉬웠어요. 근데 요걸 이제 이해하는 게 조금 힘들었는데 한번 볼까요? 다음에 주어진 베르누이 방정식, 저 베르누이 이태리 분이었나요? 이탈리아? 스펠링은 독일식 발음으로 베르노울리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베르누이 케이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단 P는 압력, 로는 밀도, V는 유체의 속도. 우리는 스몰 u 또는 스몰 v 쓰는데 여기서는 라지 v로 주어졌고 G는 중력각 속도, Z는 높이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로분의 P1 플러스 2분의 V1 제곱 플러스 GZ1 이퀄 로분의 P2 플러스 2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GZ2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제 다 같으니까 우리가 그냥 일정해서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죠. 그래서 베르누이케이션 요 문제는 2015년 서울시 기계연구사 유체역학 문제입니다. 서울시의 화공연구사 가끔씩 뽑죠. 석사 과정, 석사 이제 졸업하시는 대상으로 뭐 선생님도 석사 나왔지만 그래서 기계연구사에도 유체역학 당연히 과목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7급 수준이라고 얘기했죠. 화공직 7급에 준하는 게 화공연구사. 그래서 기계연구사 문제로서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제고 일단은 객관식이라 좀 쉬웠지만 좀 모르는 파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 베르니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점성 효과가 관성 효과, 중력 효과 또는 압력 효과에 비하여 크다. 그래서 땡땡땡땡 표시되어 있고 이러한 가정을 기초로 한다. 그래서 관성 효과면 뭐 V겠고 중력 효과면 G겠고 압력 효과는 P인데 점성 효과가 크다. 베르니케이션에서는 인비시드 즉 비점성이죠. 점성이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타우는 우리가 뉴턴 유체만 예를 들면 뮤 dy du에서 이 점도가 없다는 거니까 점도 또는 점성계수 이게 없다는 거니까 뭐예요? 타우가 없다는 거고 타우가 없다는 거니까 뭐예요? 전달 능력 마찰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점성이다 인비시드다 하면 마찰이 없으니까 무마찰 알겠죠? 비점성이면 무마찰이에요. 그래서 점성 효과가 크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뉴턴의 제2법칙을 통하여 유도할 수 있다. 요게 맞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제2법칙이 뭐예요? F equal ma죠.
그래서 F 이퀄 MA에서 유도를 해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말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번 선생님이 보여주려고 이 문제를 업로딩 해 봅니다. 그래서 2번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2번이고 3번 정상 상태 맞죠? 그 다음에 압축성 유동 아니죠? 뭐예요? incompressible fluid, 즉 비압축성 유체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3번도 틀렸고 4번 열 전달을 고려한 방정식이다. 이것도 틀렸죠. 열 전달 아니죠. 즉 운동량 전달, 즉 모멘텀 트랜스퍼에서의 어떤 관점에서 쳐다보는 거고, 그래서 압력이 증가되면 속도 줄어들고 뭐 Z도 줄어드는데 보통 Z는 거의 같다고 놓고 푸니까 압력 커지면 속도 작아지고 속도 커지면 압력 작아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 식을 이해해서 유체역학 파트의 문제들을 풀고 있죠. 그래서 사지선다에서 1번, 3번, 4번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번 고를 수 있었는데 왜 뉴턴의 제2법칙, 즉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즉 F 이퀄 ma로부터 유도됐는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어요. 맥케이브나 웰티나 버드나 쌤이 너버스 책하고 진코프리스 책도 있죠. 참 단위 조작에 너버스 책하고 쌤이 윌키스 책을 살짝 안 들춰봤는데 어쨌든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쌤이 기계공학 그 기본서인 화이트, 센겔 문손에서 끄집어 와서 좀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흐름이 있을 때 유선, 이 스트림 라인 쓰면 뭐예요? 이 유선이라는 게 흐름이죠, 흐름. 그래서 유선은 스트림 라인인데 속도장 내에서 빌라스티로 나타내는 Y축을 속도로 해서 나타내는 속도장 내 모든 곳에서 이 속도 벡터와 접선을 이루는 선이다 해서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기계공학 그 대학 기본서에서는 많이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이 속도 벡터와 접선인 거. 다시 말해서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유선에 대해서 속도 벡터가 또 접선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속도 벡터와 접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유선의 접선인 속도 벡터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할 텐데 자 퀵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키포인트는 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 갖고 왔느냐, F 이퀄 ma, 즉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 가지고 베르노이식을 끄집어낸다, 즉 유도해낸다. 그리고 참고로 베르노이 케이시 이거 F 이퀄 ma, 즉 뉴턴의 운동 제2법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연력학도 해봤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의 동의어가 뭐예요? 같은 말이 호적에 등록한 연력학 제1법칙이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도 이 베르노이 이퀘이션을 끌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유체역학이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이거를 처음에 증명할 때는 F 이퀄 ma에서 갖고 온 거니까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쌤이 한번 풀어보면 퀵으로 베르노이 이퀘이션, 베르노이 법칙, 베르노이 정리라고도 하고요. 정상 상태, 기계공학에서는 정상 유동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다음에 비점성이죠. 인비시드. 그래서 무마찰, 마찰이 없어요. 에서 유선을 따라 흐르는, 그래서 유선은 속도장 내 모든 곳에서 속도 벡터와 접선을 이루는 선.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까다로운데 그냥 유체의 흐름이라고, 유체 입자의 흐름이라고 그냥 이해하시고 속도 벡터와 접선을 이루는 선이다, 이렇게 그냥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선을 따라 흐르는 또 키포인트, 그러니까 키포인트가 베르노이 이퀘이션에 여러 가지 가정이 있지만 가장 식을 유도할 때의 근본 조건은 정상 상태, 비점성, 그다음에 유선을 따른다, 그다음에 비압축성 유체. 요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정상 상태, 비점성, 유선을 따른다, 비압축성 유체. 즉 비압축성 유체면 유체는 액체와 기체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액체를 비압축성 유체라고 그러죠. 만약에 기체인데 밀도 변화가 없다 이러면 그 기체도 비압축성 유체예요. 근데 대부분 기체는 밀도 변화가 있죠. 자, 참고하시고
그래서 로 P1 2분의 1 U1 제곱 GZ는 로 P2 2분의 1 U2의 제곱 플러스 GZ2를 만족한다. 그래서 요거를 줄여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이 번호들 빼서 11 빼서 뭐예요? 그냥 여기 선생님 1 빠졌네요. 숫자들 빼고 그냥 요 값은 알파벳만 나타내서 콘스탄트 이렇게 표현하죠. 자, 어찌됐든 또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게 요거는 이제 화공기사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매우 중요한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제 애워서 많이 쓰는데 로분의 P1 플러스 2분의 1 U1 제곱 GZ1 이퀄 로분의 P2 플러스 2분의 1 U2 제곱 플러스 GZ2인데 여기 U2 하면 속도잖아요. 그러면 속도의 제곱하면 메타 제곱 나누기 세크 제곱이죠. 단위가. 그래서 그 단위가 중력 환상계수 써서 하면 어떻게 돼요? 단위 질량, 즉 킬로그램, 단위 질량당 1, 즉 킬로그램 포스 곱하기 메타, 킬로그램 분의 줄, 이 단위가 나오죠. 그죠? 여기에 보면 다 질량이 빠져 있으니까 질량 곱해주면 탁탁 없어져서 1만 남겠죠. 그래서 요 단위랑 같은 게 또 뭐라고요?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메타 제곱 퍼 세크 제곱. 한 번만 써줄까요? 이 단위 때문에 골탕 먹는 사람들 많죠. 메타 제곱 퍼 세크 제곱. 다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이거 좌변 우변에 로를 곱하면 없어지고 여기다 곱해주고 그죠? 이렇게 되죠. 요 형태가 되죠. 요 형태가 되면 뭐예요? 요게 압력 텀이니까 각 항은 단위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ATM이나 파스칼이 될 텐데 그래서 이게 압력으로 바꾸고 싶을 때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게 정압 그죠? 스태틱 프레셔에서 우리가 뭐 물탱크 예를 들어서 물탱크가 있다 또는 뭐 파이프에서 유체가 흐른다 할 때 그 한 점에서의 압력을 얘기하는 거고 가만히 있을 때 거기에서의 압력 우리가 탱크에서 우리가 사람이 들어간다든지 뭐 하면 또는 우리가 바닷속으로 사람이 들어가면 압력을 받죠.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고 동압은 이제 흐르니까 생기는 압력. 그래서 다이나믹 프레셔 2분의 1 로 U2 제곱이고 다 압력 단위예요. 그다음에 정수압은 뭐야? 하이드로스태틱. 그죠? 그래서 로우 GZ2 이게 이제 위치에 의한 압력인 거예요. 그죠? 정말로 수면 그러니까 해수면 Z 이퀄 0으로부터의 어떤 높이 위치에 따른 그래서 다 압력 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또 수도 길이 많이 나오죠. 이거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첫 번째 식에서 G로 중력 가속도 G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Z1만 남죠. Z2만 남죠. 그죠? 요게 길이의 단위니까 나머지 다 길이의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의 단위 요거를 수두 그래서 물기둥이죠. 이거 다 물로 하는 거니까 물기둥의 높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위치도 속도도 압력도 요렇게 통칭합니다. 됐죠? 이거 사실 다 아는 거죠.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 뉴턴의 제2법칙에서 베르놀리식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뉴턴의 제2법칙으로부터 베르놀리식 유도 또는 쌤이 뭐라 그랬어요?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도 할 수 있는데 오리지널은 뭐다? F 이퀄 MA에서 갖고 온 거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유체역학에서 시험에 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어떤 이렇게 관이 있겠죠. 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유선이 흘러요. 유선이 흐르면 이 유선 방향으로 이 좌표를 S라고 표시하면 이게 이제 좌표예요. 그냥 흐르는 방향 좌표 S라고 하면 요 조그맣게 네모나게 쌤이 잡아놓은 거 있죠? 요거 이거를 뭐 컨트롤 서피스라고 아니 컨트롤 볼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유체 입자예요. 유체 입자. 그래서 이거를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유선이 흘러가죠. 흘러갈 때 주의 깊게 보세요. 이렇게 흘러갈 때
XYZ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해하시냐 하면 이렇게 흘러가면 이쪽 방향이 S, 그다음에 위로 윗방향이 N, 그다음에 폭 있죠, 폭을 Y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컨트롤 볼륨이라고 이해하시면 요 높이 뭐 thickness라고 이해하면 되죠. 요게 dn, 이제 미소량이니까 d를 붙여서 요게 dn. 그래서 쌤이 n 방향이라고 여기다 얘기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s 방향인데,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요 길이 요만큼이 ds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밸런스를 세우기 위해서 일로 들어가는 것에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건 다 알죠? 압력은 단위 면적당 힘이니까 힘은 압력에다가 단면적 곱하면 되죠. 그래서 압력에다가 이쪽으로 들어갈 때 단면적은 뭐예요? dn하고 저쪽으로의 폭이 뭐예요? dy죠. 폭은 dy니까 pdn dy 이렇게 압력이 미칠, 힘이 미칠 거고, 이쪽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미치겠죠. 그래서 p 플러스 얼마만큼? 이제 dp, 미소량 dp만큼이 더 추가되겠죠. 그래서 p 플러스 dp에 마찬가지로 이쪽에 딱 수직으로 돼 있는 뭐예요? 요 dn과 저쪽으로 거리 dy만큼. 그래서 압력 곱하기 면적이니까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 힘과 이쪽 힘, 방향이 반대니까 나중에 이거 기준으로 하면 이거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존재할 것이고, 요 점 중심으로 따져보면, 그리고 아까 분명히 뭐예요? 비점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찰력이 없죠. 그러니까 전달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도 인풋, 아웃풋 이렇게 막 운동량 전달할 때 따져주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압력, 우리가 지금 다 힘으로 지금 서술을 하고 있는데 뭐예요? 타우가 뭐예요? 타우도 마찬가지로 A분의 F죠. 즉 압력 단위죠. 그래서 압력에다가 타우, 압력 단위에다가 DS가 뭐예요? 이만큼이고 dy, 저 폭만큼 곱해준 게 사실은 전단력 관련된, 전달 응력이 아니라 전단력 관련된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전단 응력이 없죠. 왜냐하면 뮤가 제로니까. 그래서 타우가 제로니까 타우 ds dy, 즉 이쪽이나 이쪽 방향으로나 또 이 윗방향에서의 이쪽 방향, 전달 응력이 이쪽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이거 0입니다. 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그냥 이쪽 압력, 이쪽으로의 유체 압력만 고민해 주면 돼요. 그래서 펀더멘탈 그 좌표는 요 S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W는 또 뭐예요? 요쪽으로 요 컨트롤 볼륨이 웨이트, 즉 mg만큼 떨어지겠죠. 근데 이 W를 쓰면 안 되고 여기에 뭐예요? 여기를 세타라고 뒀으니까, 그죠? 여기를 세타라고 뒀으니까 요렇게 해서 요쪽이 세타죠. 그래서 W의 사인 세타한 요 WS가 이거에 관련되는 벡터죠.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를 빼고 또 이 중력 자체가 mg잖아요. 그래서 이 중력에 사인 세타를 한 이 WS를 또 방향이 반대니까 빼줘야 되겠죠. 중력이 내려 아래 방향일 때. 그래서 타우를 제로로 놓고 그냥 풀면 됩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타우 ds dy까지 자세하게 해줬는데 타우가 없으니까 그냥 1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압력, 그 다음에 이쪽에서 압력 빼주고, 요 중력의 요 S 기준의 값은 W의 사인 세타, 그게 WS죠. 그만큼 또 이거는 이쪽 방향이니까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쌤이 여기다가 그냥 써놨는데, 압력과 중력에 의해 유체 입자, 요게 유체 입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큰 거 컨트롤 볼륨.
유차입자에 발생하는 중요한 힘에 대한 자유물체도 해서 기계공학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유체입자에 발생하는 자유물체도, 도는 뭐 다이어그램이겠죠. 그래서 요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퀵으로 이제 하면 유선 방향으로의 좌표를 S라고 표시, 그 다음에 원래 유선을 따르는, 즉 유선을 따라 흐르는 놈에서의 V, 속도와 압력인데 아까 정상 상태라고 그랬죠. 이거 기준이. 그러니까 원래는 S, 당연히 길이에 따른, 거리에 따른 거랑 온도에 따른 거의 함수인데 정상 상태라고 그랬으니까 T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정상 상태니까 V는 VS의 함수고 P는 PS의 함수. 그래서 정상 상태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라는 말이 나왔죠?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 다음 여기에 비점성, 그죠? 베로니케이션의 가정 할 때 요 비점성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정상 상태 나왔고요. 지금 두 가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퀵으로 풉니다. 뉴턴의 운동 제법칙, FS는 MAS. 그냥 S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쌤이 그냥 SS 붙인 거예요. 요거는 다 그 기계공학과 유체학과 기본세도 이런 컨셉으로 쓰고 있으니까 쌤이 만들어낸 게 아니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힘은 FS, 즉 얘는 우리가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도 배웠지만 합력이잖아요. 시그마 F 다 뭐 합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작용하는 모든 힘의 지금은 S방향만 따지는 거예요. S방향 성분의 합. 그다음에 AS는 S방향의 가속도죠. 그래서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툴인데 DT분의 DV죠. 그러면 DV를 DS로 한번 나눠주고 요 위에다 적고 DT로 하면 요렇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DS분의 DV는 여기다 적고 시간에 따른 거리니까 뭐예요? 속도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알겠죠? 가속도가 벡타니까 속력과 속도 중 어떤 게 벡타입니까 하면 가속도랑 같은 말을 쓰는 속도가 벡타인 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테크닉을 이용해서 전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 보면 자, 그 다음에 FS, 즉 이거는 그냥 S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S 방향으로 그냥 힘을 다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FPS인데 유체 입자에 작용하는 압력에 의한 유선 방향 힘, 압력 텀을 다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P는 프레셔의 P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WS는 아까 얘기했죠? 뭐다? 중력에 의한 유체 입자의 무게의 유선 방향 성분. 중력이니까 웨이트니까 F 안 쓰고 그냥 W 썼습니다. 그러면 요거와 요거 아까도 요 두 개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FPS는 어떻게 써주면 돼요? FPS는 여기 있죠? PDN DY 빼기 요거 P 플러스 DP DN DY 빼주는 거고 WS는 요 아랫 방향으로의 무게인데 WS가 원래 뭐예요? 요 놈의 질량의 중력 가속도니까 질량이 얼마예요? dn, ds, dy잖아요. 그죠? 컨트롤 볼륨. 그래서 dn, ds, 그러니까 ds, dn, dy가 요게 부피가 되는 거고 볼륨.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결국은 질량만 남겠죠. low ds, dn, dy가 질량이고 거기에 g를 곱했으니까 mg 즉 무게가 됐죠. 근데 쌤이 뭐라 그랬어요? 사인 세타를 꼭 곱해줘야 되죠. 유선에 따른 요 방향이니까 그죠. 그래서 ds, dn, dy는 부피, 로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우리가 항상 써줄 때 질량을 써줄 때 로 v로 보통 나타내죠. 지금은 컨트롤 볼륨 가지고 장난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로 g ds, dn, dy 사인 세타예요. 그러면 그래서 요 두 개는 찾아줬어요. 그래서 힘에 대해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fs equal mas에서 이 fs는 찾아줬고요. 그냥 이제 다 더하면 돼요. 요거는. 그 다음에 질량에다가 이제 as 해서 mas만 이제 찾아주면 되죠. 그래서 mas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 해주면 되니까 ds, dn, dy 컨트롤 볼륨 해주고 곱하기 as는 아까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한 테크닉이라고 그랬죠. 뭐예요? 결국에는 dt분의 dv는 ds, ds 한 번씩 써줘서 v ds, dv예요. 그래서 요거는 m이고 as는 뭐다? v ds 분의 dy. 요 테크닉이에요. 그러면 ds 없어지죠? 없어져서 low dn dy v dv예요. 그래서 요런 거는 한 번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번 정도만 이해하시라. 자, 그럼 됐어요. 그래서 MAS 나왔어요. 그러면 리얼과 미음으로부터 from real 미음으로부터 뭐예요? FS는 요거 두 개 다 더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요거를 쭉 쓰면 PDN DY 빼기 P 플러스 DP 갈로 닫고 DN DY 빼기 요거 WS 로지 DS DN DY 사인 세타는 MAS 써주면 되죠. 그게 뭐예요? 이거죠. low DN DY V DV 오케이? 그래서 요 식을 어차피 여기 P가 있으니까 없어지겠지만 dn dy로 요거를 전체를 나눕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dp만 남고요. 여기서도 마이너스 로지 ds만 남고 곱하기 사인 세타는 로 v dv 즉 dn dy가 날라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ds 사인 세타는 dz이므로 이 말이 무슨 소린가 하면 여기 그림 있죠? 요게 ds잖아요. ds인데 요게 세타 각도라고 했으니까 요 거리는 얼마예요? dz죠. dz. 그죠? 오케이? 요게 ds인데 요 세타 각도니까 dz가 되는 거죠. 그래서 ds 사인 세타를 이제 우리가 높이로 표현하는 겁니다. z가 높이에요, 높이. 지금은 요렇게 축을 잡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할 때 요런 거 할 때 z고 x고 이렇게 y로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높이의 관점에서 높이는 우리가 보통 z를 쓰잖아요. 그래서 높이에 대한 걸로 그냥 표현해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ds 사인 세타를 dz를 넣으면 이거 넘기면 dp 이거 넘기면 이거 일단 로v dv고 요거 넘기면 로지 dz 이퀄 0이 됩니다. 여기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로로 다 나눠주면 로분의 dp 플러스 vdp 로로 다 나눠주면 gdz 이퀄 0이에요. 그래서 파이널로 이 식이 됩니다. 다시 한번 로분의 dp 플러스 vdv 플러스 gdz 이퀄 0. 그래서 유선을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거의 조건은 무조건 유선을 따랐어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의 가정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가정 조건이 뭐가 나왔었죠? 정사 상태 나왔고 그 다음 비점성 나왔고요. 이번에는 이제 유선을 따라서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의에 뭐 여기서 이 선에서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뭐 1지점, 2지점 잡아도 되고 1지점, 2지점 잡아도 되고 하여튼 유선에서 임의의 1과 2지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선을 따라 1지점과 2지점에 대하여 적분을 하면 그래서 얘를 그냥 적분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인테그랄 1지점, 2지점 로우 dp 플러스 vdv 플러스 gdz 네, 어차피 얘 적분해도 0은 적분해도 0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비압 축성 유체면 밀도는 압력의 함수가 아니죠. 콘스탄트잖아요. 그래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적분을 하면 요렇게 적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중간에서 이거 적분, 이거 적분, 이거 적분 했는데 여기서 로가 자유로우려면 콘스탄트 해야 되죠. 그래서 비압축 유체면 얘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네 번째 가정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결국에는 1, 2를 넣었으니까 로우 분의 P1 플러스 2분의 V1 제곱 플러스 GZ1 이퀄 로우 분의 P2 플러스 2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GZ2. 그래서 그걸 우리가 줄여서 그냥 C로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식의 꼴이 여기서 적분하면 요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형태로 보통 외우고 뭐 G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로를 곱해가지고 요거를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세 가지 형태로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요렇게 일단은 외우고 있어요. 여기서 변형을 하면 되죠.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더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리플레이로 천천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용 베르누이 방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점성 효과 아니다, 비점성이다. 그 다음에 뉴턴의 제2법칙 맞다. 에너지 보존 법칙, 즉 연력학의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도 끌어낼 수 있지만 오리지널은 뉴턴의 제2법칙이다. 여기서 유도했다. 그 다음에 정상 상태는 맞는데 비압 축성이다. 열 전달,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2015년 서울시 기계연구소 유체역학 문제였고요. 그래서 베르니케이션 네 가지 키포인트, 또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키포인트, 그 전제 조건, 정상 상태, 비점성, 유선을 따라, 그다음에 네 번째 비압축성 유체. 그래서 그리고 또 요 세 가지 변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 쌤이 한번 유도해 줬으니까 이 베르노이식 F 이퀄 MA에서 유도해서 증명을 해줬으니까 요거 한 번 더 증명 한 번 더 들어보실 분들은 들어보시고 이것들에 대해서 쌤이 뭐 그러니까 이해했으면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거 뭐 일일이 정명 또 잘하면 좋지만 뭐 학교에 중간고사, 기말고사용으로는 준비해 놓으면 좋죠. 근데 뭐 굳이 이걸 내겠습니까? 그래서 개념 묻는 거니까 베르누이식은 뉴턴의 제2 법칙으로부터 유도됐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지금 화공기사, 화공직 9급, 화공직 7급, 인강 베스트셀링 중이고요. 또 실강 선생님이 매주 월수금 강의를 하는데 1시 반부터 6시.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실 분들은 네이버 밴드 1타 화공에서 톡 주시면 되고요. 학원은 할인 권한이 없어요. 만약에 할인을 받고 싶다 또는 많이 들어서 많이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밴드에서 개인톡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르니케이션이 뉴턴의 제2법칙으로부터 유도된 거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도요.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됩니다. 한국기술고시학원은 노량진에 있습니다. 제가 5급도 지금 하지만 5급 기술고시도 하지만 9, 7급의 메카가 노량진이죠. 5급은 신림동인데 뭐 기술고시 쪽은 거의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